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공복 시에 복용했을 때랑 식사하고 나서 복용했을 때의 흡수율의 차이는 어떤가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양제를 복용하고 흡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나, 이 점들을 조금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이 마그네슘이 이제 가장 많이 복용하시는 거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그네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기회가 되면은 오메가3랑 비타민 등등으로도 한번 확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의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 그 요인을 분석하면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순간으로 이게 복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놓고 보면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그네슘이 어떻게 흡수가 되나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달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온 칼슘인가 그거 설명하면서 좀 달아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은 이렇게 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그 유액과 만나서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이온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온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염의 형태가 유지가 돼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요. 그리고 흡수가 될 때는 물 분자들이 또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게 물 분자거든요. 마그네슘을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이온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유액이다. 위의 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위에서 쪼갠 다음에 그게 장에서, 소장에서 쭉 흡수가 되고 대장까지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액 산도가 높아지면, pH가 높아지면 마그네슘이 분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산증이 있거나 위험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상대적으로 흡수를 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글리시네이트로 킬레이션 되어 있는 마그네슘이거든요. 산도에 관계없이 이제 붙어 있는 형태로 이온화가 되지 않고 그냥 아미노산 채널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특장점이 있었죠. 킬레이션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흡수에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 논문의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논문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나중에 이 무료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깊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흡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이 기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로 어떻게 확 규명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염의 형태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명확하게 뭔가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논문마다 편차가 좀 큽니다. 흡수율이 몇 프로까지인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체 이용률, 그리고 우리 몸의 흡수율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한 가지 방법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먹인 마그네슘 총량과 소변과 대변으로 나오는 마그네슘 총량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몸에 머무르고 있는 마그네슘 양을 계산하는 방법,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선 그 동위원소로 동위원소의 특정 양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을 먹이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총량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마그네슘이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 내인성인 원인과 우리 몸의 원인과 외부의 원인 4가지씩이 있어서 총 8가지 원인이 있고요. 첫 번째 원인은 현재의 마그네슘의 항상성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부족한 상태일 때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충분한 상태이면은 마그네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 논문도 다른 논문들을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 디테일하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써 있으니까 보시고,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꽤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위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저산증이 생기기 때문에 위의 기능장애로 이온화가 마그네슘이 덜 되고,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장에서 흡수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미네랄 흡수율은 떨어지고요. 이런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량 의존성으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고령자이거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그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의 영향을 받고 고령자일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이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거나 만성적인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크론시병 같이 염증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흡수가 좀 덜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편차 이건 어떤 유전적인 그리고 이제 타고난 편차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흡수 자체를 덜하거나 몸에서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편차가 있고요. 뭐 이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 몸이 부족하거나 뭐 개인의 편차 같은 경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인성 원인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인성. 이거는 우리가 좀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을 흡수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과 작은 양을 비교했을 때 한 번 먹었을 때 기준입니다. 한 번에 작은 양을 복용하는 게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36ml 정도의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는 65% 정도의 흡수율을 보여줬는데 그거의 거의 30배, 그 1000ml 정도를 투여했을 때는 10% 정도만 흡수가 됐다고 해요. 그 36ml의 65%면은 20ml 정도 흡수가 된 거고 1000ml에 10%면 100ml가 흡수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용량 의존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흡수는 많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은 떨어진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이게 진짜 위장 트러블만 생기고 흡수는 많이 못하는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적정량을 먹는 게 흡수율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1번에서 파생된 내용이고요. 여러 논문들, 한 3-4가지 논문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보다 나눠서 같은 양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흡수율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남성에게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물에 마그네슘을 녹여가지고 이온화되어 있는 마그네슘을 126ml를 투여했다고 해요. 마시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26ml의 마그네슘이 총 1리터의 물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2번으로 나눠 먹을래? 아니면 7번으로 나눠 먹을래? 나눠 먹게 했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500씩 2번 먹을래? 아침, 저녁으로 뭐 100 몇십 ml씩 따로 7번에 갇혀서 천천히 먹을래? 그랬을 때, 하루에 총 마그네슘 흡수율을 고려했을 때, 2번에 걸쳐서 나눠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30%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7번에 걸쳐서 촘촘히 나눠 먹었을 때 70%의 흡수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도 말고, 한 번에 소량을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복용 수능도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눠 먹는 건 불편하고 하루에 뭐 2-3번, 3번 정도 나눠 먹는 게 좋겠네요. 우리 몸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3번은 이제 식사하고 먹는 게 흡수율이 높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죠. 식사했을 때 유액이 많이 나오고 유액이 많이 나오니까 산도가 그러니까 pH가 낮아지고 그럼 더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먹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사 후와 공복 시를 비교했을 때 해당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물에 마그네슘이 녹아져 있는 그 워터를 뭐 복용했을 때 공복 시에 복용했을 때는 한 45%의 흡수율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식사 후에 복용했을 때는 60%의 흡수율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알약은 어떤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알약에 대한 흡수율 차이는 데이터가 없었고 또 미네랄 워터 또 다른 이거 논문입니다. 이거는 또 공짜 논문이라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10명의 여성에게 그러니까 비슷한 상태의 10명의 여성에게 공복 시와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미네랄 워터를 복용하게 하고 밥 먹고 미네랄 워터를 복용하게 했을 때 흡수율을 비교했을 때 45%, 그다음에 52%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 7%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리텐션, 우리 몸에서 머무는 시간도 밥과 함께 먹었을 때 길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밥과 함께 먹으면 타블렛 같은 경우는 더 흡수율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미네랄 워터처럼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제품처럼 이게 밥 먹고 먹으면 위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흡수가 더 길게 이루어져서 흡수율이 높아졌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추정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미네랄 워터는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이온 마그네슘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먹는 건 이온화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과 함께 먹는 게 이온화 되는 측면까지 따지면 타블렛 알약 기준은 더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찾아본 데이터에서는 요 정도 15%, 7%,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선 이걸 아셔야죠. 근데 공복 시에 알약을 한 번만 왕창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더 차이 나겠죠. 1번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를 한 번에 나눠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먹는 게 흡수율이 확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공복시까지 겹치면은 흡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식사하고 먹는 게 낫고요. 이왕이면은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낫고, 근데 식사를 꼭 못하는 상황이시면 최대한 나눠 드시고 그냥 공복시에 드셔도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추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식사 안 하고 먹는다고 해서 흡수율이 막 몇십 프로 차이 나는 거,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논문을 좀 보시면, 이 논문에 보시면 어떤 음식이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였나를 또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카제인, MCT 오일, 단백질, 뭐 프락톨리고당,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죠. 그리고 이눌린, 폴리덱스트로스, 그다음에 펙틴, 전분, 그다음에 식이섬유, 만니톨, 글루코스. 그러니까 당, 지방, 단백질 모두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흡수율을 경감시켜주는 성분도 한번 음식물도 좀 알아봤는데, 옥살산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미네랄과 결합을 하거든요. 옥살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거는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고요. 밀에서 추출한 그 덱스트린도 흡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칼슘이나 철, 구리, 망간, 아연 이런 미네랄도 흡수를 저해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4번 마지막으로는 이제 먹는 마그네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의 형태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제가 그 알비온사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어떤 타입의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좋냐를 이제 분석한 건데, 여기 보시면 비스글리시네이트가 흡수율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버퍼드 마그네슘 비스글리네이트, 이거 버퍼드 제품 많이 물어보시죠. 산화 마그네슘이 섞여 있는 건데 흡수율의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았지만 좀 난다. 이왕이면 버퍼드보단 이게 낫지만 버퍼드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인산 마그네슘이 요 정도, 그 다음에 구연산 마그네슘이 요 정도, 산화 마그네슘이 요 정도. 어떤 마그네슘을 먹냐에 따라서도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약사의 생각. 이제 우리가 이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알 수 있겠죠. 이 내인성 요인은 사실 우리 몸이 원래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위염이 있으면 위염을 치료하고, 뭐 궤양성 장염이 있으면 치료해야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성인 이 요인들을 기억하고 흡수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마그네슘, 뭐 칼슘, 미네랄 같은 제품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메가3도 사실 뭐 적용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오메가3도 한번 제가 따로 다뤄볼게요. 데이터 논문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을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나를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최대한 나눠서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먹고, 그리고 먹는 타입을 흡수가 잘 되는 킬레이션이나 말레인산 마그네슘으로 먹자, 이 정도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최적의 흡수를 보여주면서 마그네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저용량을 최대한 나눠서 식후에 좋은 마그네슘으로 복용을 하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식사하고 안 하고는 뭐 10% 정도 흡수율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절대 비율을 따지면 10% 이상이 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해서 안 먹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먹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식사를 안 하고 먹으면 이제 흡수율뿐만 아니고 위장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장 트러블이 없는데 내가 식사를 안 해서 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안 해서 마그네슘을 하루에 2번, 3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먹는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복 시에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인자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갓독자님들 원하시는 부분으로 한번 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아마 오메가3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요청에 따라서는 좀 정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찾아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